자, 안경 바뀌었네? 자, 보자. 바뀌었지. 자, 볼게요. 세수했구나. 자, 지난, 응? 나와. 카메라 꼽아. 이 새끼. 마스크도 어떻게 해로 내가. 자, 지난주에 중요한 것만 해볼게요. 1570년쯤에 명나라에서 무슨 영을 철회했다. 해금령을 철회했다. 기억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 1580년 명나라의 훌륭한 재상이었던 무슨 거정? 장거정이 이거 외울게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무슨 편법? 일조 편법으로 이제 양서법 폐지하고 뭐로 세금 걷었어요? 은. 딱 세금 종류가 딱 두 가지죠. 무슨 세? 토지세와 사람 머리에 부과하는 인두세를 뭐로 내라? 은으로 내라. 토지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조세, 다른 말로 전세. 인두세는 장정에게 부과한다. 무슨 세? 정세. 혹은 집집마다 사람에게 부과한다. 호세라고 하죠. 여기까지 딱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연도를 쫙 썼잖아. 그거 미안한데 일주일을 걸렸으니까 이미 외우고 있어야 돼. 하루에 5분씩만 투자했어도 이미 외웠어야 돼. 언니 외웠죠? 자, 나와요. 써봐요. 자, 나와. 볼게요. 언니 외웠을 거야. 똑똑하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시대 총정리했어요? 일본 전국시대 총정리했었죠. 기억나죠? 그러면 1분에 끝내볼게. 일본에 150년 동안 사무라이끼리 치고받고 싸웠다. 센고쿠 시대. 전국시대라 부르죠? 시작이 언제야? 1467년. 무슨 난? 온인의 난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해보자. 1530년. 전국시대 이완이 강산이 개발되면서 은이 나오죠. 그때쯤 조선에서 무슨 법을 훔쳐와요? 회치법, 여는 분리법. 은이 많다니까 냄새를 맡았죠. 누가? 원장님이야? 포르투갈이야? 포르투갈이 1543년 냄새를 맡고 일본에 와서 조총을 전파해주고 이제 뭐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은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죠. 여기까지 알겠죠? 또 하나 1550년대 전국시대 드디어 명나라가 니네 오지마. 무슨 무역이 끝나요? 감한무역이 끝나죠. 그러면 감한무역이 언제 시작됐어요? 1404년 명나라 라켓노리아 영락제야. 영락제랑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했던 게 드디어 요때 끝났죠. 요때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안 나오겠지만 1560년 누가 등장해요? 오다 무슨 나가가? 노부나가가 등장해서 3000명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깨가지고 오케이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하잖아 전투에서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러다가 이 오다가 1573년 드디어 무슨 맞지 막부를 무르맞지 막부를 어떻게 시켜요? 멸망을 시키죠. 그런데 시험에 매일 나온 거 바로 조총 들어온 지 한 30년쯤 지나서 1575년 오다가 조총 가지고 기병이 유명한 닭게다가 문을 다 깨버렸죠. 너 나가! 무슨 심화? 나가시마 전투에서 드디어 이제 조총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가시노. 한글 어려워요. 자, 나가시노. 한글 어려워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다가 1582년에 오다가 뱃살이야 암살이야. 암살당하고 누가 등장해요? 그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드디어 1590년 전국시대를 뭐합니까? 통일하면서 요놈이 개혁 몇 개 한 다음에 오늘 배울 무슨 회란? 임진왜란을 벌인 것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거만 해도 하나 맞을 수 있겠죠? 아니 여기서 나올 게 무궁무궁하잖아. 전국시대의 시작, 온인의 난, 그리고 뭐야? 회치법, 연은분리법 이거 되게 잘 나오죠. 이때부터 전 세계 은 생산량 2위는 누구야? 일본이 되겠죠. 또 포르투갈 들어와서 조총 주고 또 빠진 거 몇 개 해보자. 여기다가 몇 개 해볼게요. 1570년 포르투갈이 무슨 사키? 나가사키에 거점을 만들었다. 왜? 은이 많이 나니까 팔아먹으려고. 그 다음에 1571년 에스파냐 같은 말로 스페인이 마닐라 개척해서 무슨 무역을 시작했다? 갤리온선 무역을 시작했다.
이거 다 일본이랑 약간 연관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1550년, 자, 에스파냐, 스페인에 따라해볼게요. 하비에르, 아주 유명한 분이야. 하비에르 신부님이 최초로 일본의 카톨릭, 크리스토교를 전파했다. 많이 나왔지, 이분. 옛날 교과서에는 사비에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게 스페인어인가 포르투갈 차이인가 봐. 그래가지고 원어 발음으로 한 2년 전까지는 사비에르 신부님 나오는데 지금은 사가 아니라 하비에르 신부님. 해볼게요. 그래서 전국시대 조총도 가져오고 또 몇 년 있다가 5번 하비에르. 무슨 애로? 하비에르 신부님이 전국시대 카톨릭을 전파했다. 니네 세계사도 하죠. 세계사 종교 전쟁할 때 스페인의 장군 로욜라가 카톨릭을 전 세계 전파를 하고 예수회를 만들었죠. 거기에 참여했던 게 누구야? 하비에르야. 로욜라랑 같이 예수회 만든 분이야. 그래서 장군이었어. 스페인 장군. 그래서 예수회 만들 때 여러분이 만들잖아. 그분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하비에르야. 이분이 스페인 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가세요. 그래서 죽진 않으세요. 알았죠? 요거 잘 나온 거 알지? 작년까지 모의고사 나왔을 걸 하비에르. 심지어 작년인가 재작년까지 수능 특강에 하비에르 나왔잖아. 하비에르. 언니 보고 있으면은 자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저녁에 뭐 먹을까? 곱창은 22년간 먹었어. 내 곱창 단골집이 있었거든. 22년을 다녔어. 근데 결국에는 아저씨께서 좀 몸이 힘드셔가지고 그 문을 닫았어. 부동산 하시거든. 22년을 갔어. 장난 아니지. 단골집 있니? 어디 무슨 가게? 예? 종류가 뭐야 음식? 그냥 백반. 너는? 응? 없어. 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놀자. 1590년 자 도요토미 써볼게요. 무슨 요시가? 히데요시가 드디어 센고쿠 시대 전국 시대를 통일을 했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야 전국 시대 수십 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누가 땅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지 세금을 내겠죠.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측량을 해. 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면 세금 걷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해볼게요. 따라해볼게요. 이게 엄지지. 엄지면은 검지가 뭐지? 검지가 이건가? 자 농담이고 검지라고 해요. 검지가 뭐냐? 토지를 검사했다. 그래서 해볼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 통일하자마자 엄지야 검지야? 검지가 뭐야? 토지를 검사했다. 즉 전국에 있는 토지를 측량했다. 뭐 하려고? 세금 거두려고. 당연하겠죠? 두 번째, 니네 진시황이 전국 통일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어? 도량령을 통일했죠. 왜? 어디 갔더니 소고기 1인분에 200g인데 어디는 400g이야. 장사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시대 모두 통일해요. 도량령도 통일돼야지 다 세금 걷기 편하고 물건 장사하기 편하겠죠. 또 하나, 전국시대는요, 농민들이 다 무기를 가지고 있어. 왜냐? 많은 군사가 지나가면 숨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사무라이 몇 명이 와서 막 마을에서 행패 부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농민들이 막 창 가지고 싸워가지고 소수의 사무라이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농민 중에 자식 중에 싸움을 잘하면 칼 들고 막 장군이 되기도 해. 그러면 농민들이 계속 칼을 가지고 있으면 반란이 일으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 도수령이라는 거를 내립니다. 도가 뭐냐? 걷어라. 칼을 걷는다. 즉 뭐야? 무기를 다 어떻게 해요? 몰수해가지고 요거를 농기구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뭐야? 차라리 불상 같은 거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농민이 무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 왜? 토요토미는 통일했잖아. 이제 전국시대가 끝났는데 농민들이 무기 있으면 나한테 개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수령. 자, 무기 몰수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때 여러분 신분제를 강화시킵니다. 무슨 말일까? 무사는 영원히 무사, 상인은 영원히 상인, 농민은 영원히 농민으로 뭐야? 병농, 병사, 사무라이와 농민을 분리시켰다. 이게 답으로 나올 거예요. 정신분리야, 병농분리야.
병동분리. 왜 그럴까? 야, 오히려 혼란한 시대는 혼란하니까 능력사회라 개방적인 사회가 돼. 근데 통일 딱 됐으니까 사무라이는 영원히 사무라이 되고 싶지. 그럼 무사들이 싸움 잘해가지고 내 자리를 뺏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자, 성이 있어. 자, 영주가 사는 성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장벽을 만들고 여기 대문이면 여기는 무사들이 살게 하고 무사들 바로 옆 동네에는 상인들이 살게 해요. 그래서 다이묘가 살고 있는 큰 성 아래 무사마을, 상인마을이 있어요. 이거 성곽 안에 있는 거지. 이거를 따라해볼게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조카마치라고 불러요. 무슨 마치? 조카마치. 발음 조심해요. 그러면 이 조카마치가 뭐냐? 성 아래에 있는 촌락이야. 그러면 조카마치. 성 하촌에는 누구만 살아? 무사와 상인만 살고 농민들은 어디 사느냐? 저기 멀리 농촌에 살아야 돼. 그러면 사무라이들이 농민을 볼 일이 없죠. 이거 왜 그럴까? 봐봐. 내가 사무라이인데 농촌에 살면은 농민들 괴롭힐 수도 있고 농민들을 데려다가 내 부하 삼아서 군사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개길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야! 사무라이들아! 니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장군이거나 다이묘가 뭔지 알죠? 무사의 우두머리를 다이묘라 그래. 다이묘니까 최소 500명에서 10,000명 이상 가지고 있는 높은 장군을 뭐라 그래? 다이묘. 그럼 다이묘는 내 부하들아, 너 내 성 옆에 살아라. 근데 무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상인들아, 성 안에 살아라. 하지만 농민들은 농촌에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분리시켜 놓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정신분리야? 병동분리야? 병동분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라이 계급, 농민 계급이 탁 분리가 된 거야. 당연하죠. 혼란한 시대에는 능력사회니까. 야, 그 혼란한 시대인데 엄청 능력사회가 어디가 있었어? 춘추전국시대. 혼란하지만 능력사회잖아. 그러면 역설적으로 일본의 전국시대는 혼란스러웠지만 능력사회였죠. 그러면 통일됐으니까 이제 능력사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안정된 사회가 되려고 신분제를 만든 거야. 무슨 분리? 병농분리. 그 증거 조카마치. 이해되겠죠? 자, 지금 외울게요. 전국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제일 먼저 뭐예요? 엄지야, 검지야. 새끼손가락이야. 검지가 뭐예요? 전국의 토지를 청량한 다음에 도랑령도 통일하고 전국시대 끝났으니까 농민에게 무기도 물수하고 또 신분제를 강화했죠. 무슨 분리? 병농분리. 무사 따로 농민 따로 살게 하죠. 그 증거 무슨 마치? 조카마치. 기억나죠? 언니 어렸을 때 배운 거. 군대 가기 전에 배운 거. 기억나죠? 역시. 수령이랑 패도령이랑 같은 말이에요? 패도령? 패도령이란 말은 거의 안 쓰고 같은 말이지. 패하다. 칼을 가지고 있는 걸 이거는 주로 틀린 게 뭐냐면은 패도령은 메이주신이야. 왜냐? 그 사무라이 신분이 칼 차는 거잖아. 근데 메이주신으로 무슨 죄가 없어져? 신분제가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칼 차지 마. 그러니까 패도령이고 도수령은 사무라이는 칼을 차대. 농민들은 칼을 뺏은 거지. 좀 틀린 거지. 그러니까 도수령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농민. 하지만 사무라이는 칼을 차죠. 근데 패도령은 뭐야? 이제 사무라이 계급, 농민 계급이 없고 모두 다 국민이다. 신분제가 폐지됐으니까 사무라이의 상징인 칼을 차지 말아라.가 패도령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아, 언니 좋은 거 질문했어요. 오케이. 자, 또 수업하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바로 손 들고 나가요. 알았죠? 수업 방해하지 말고. 질문해놨지? 응. 질문해? 응. 또 없어 질문? 좋은 병원 소개시켜줄까? 허리 아픈데 없어요? 지금 돈 받으셨어요? 응? 돈 받으셨어요? 내가 광고비 들어와가지고 오늘 2개 설명해야 돼. 자, 볼게요. 그런데 얘들아, 문제가 터졌어. 자, 1번이야. 그 전국시대를 통일해서 좋은 점, 평화가 왔죠. 그 나쁜 점이 있어. 왜? 전국의 사무라이, 예를 들어보자. 100만 명이 갑자기 무슨 자가 돼요? 실업자가 돼. 왜? 전쟁이 있어야 돈을 버는데 평화가 와서 잠깐은 좋지만 전쟁에서 땅도 뺏고 약탈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평화가 온 거야. 그러니까 토요토미가 불안하겠죠. 왜?
무사들 100만 명에다 일자리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평화가 왔으니까 일자리 제공 못하거나 땅을 못 주면 지네끼리 또 내란이 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그럼 사무라이가 100몇 명의 실업자가 되니까 내부에 잘못하면 뭐야? 분열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1550년에 명나라가 무슨 무역을 끝냈어요? 가만무역을 끝냈지. 야, 까놓고 얘기해보자. 농사가 돈 많이 벌까? 무역이 많이 벌까? 무역이 돈 훨씬 많이 벌겠죠. 그러면 토요토미는 이제 부하들이 많으니까 돈이 필요한데 명나라가 계속 어떻게 돼? 일본이랑 가만무역 안 하고 안 되잖아. 그럼 뭐를 하고 싶은 거야? 무역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명나라가 절대 가만무역을 안 하겠대. 그러다 보니까 토요토미가 잠깐 사무라이 100만 명 있지. 게다가 전국시대 조총도 많이 발달했지. 그리고 어차피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외 무역을 하고 싶지. 그리고 또 하나, 이 토요토미에게는요 야망이 있었어요. 토요토미가 생각하기를, 야, 징기스칸은 맨 처음에 100명의 군사 가지고 10만 명의 군사 가지고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를 했다. 근데 나 토요토미는 최정예 부대, 언니같이 해병대 100만 명. 응? 징기스칸이 없던 조총까지 있잖아. 그래서 이때 토요토미가 조선은 그냥 껌이고 명나라 먹은 다음에 인도까지 먹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도는 내가 갖고 명나라는 천황에게 바치고 나머지 조선이랑 명나라 주변은 내 부하들에게 주겠다. 이거 완전히 뭐예요? 미친놈이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가능성도 있었어. 왜? 이 당시 여러분 내가 알려줄게요. 일본이 가진 조총이 저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전 유럽이 가진 조총보다 훨씬 많았대. 그리고 100년 동안 싸웠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니? 하지만 이분 때문에 망했어요. 누구? 이순신 장군 때문에 못한 거야. 난 개인적으로 아마 가능했어. 왜? 징기스칸보다 약하진 않았을 것 같아. 전투력이. 그쵸?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 토요토미가 1592년에 조선을 쳐들어오죠. 바로 오늘부터 그 재밌는 임진왜란 내지는 무슨 전쟁? 임진전쟁. 잠시 2년 싸우다가 3년 휴전한 다음에 다시 터진 게 무슨 재란? 정유재란 혹은 무슨 전쟁? 정유전쟁인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퉁쳐가지고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임진전쟁보다는 뭐가 더 맞아? 어감에 임진왜란이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외란으로 하면 안 된대. 왜? 외란은 해적, 외구가 쳐들어와서 난리친 거야. 근데 임진왜란은 원래 외란을 하면 안 돼. 전쟁이죠. 왜? 외구가 아니라 일본군 정식군대 23만 명이 쳐들어온 거야. 옛날 외구는요 100명에서 많아봐야 3,000명이었다고. 근데 이거는 20만 명이 쳐들어온 거니까 원래는 전쟁이라고 해야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슬퍼서 그래. 침략을 당하다 보니까 슬퍼. 빡쳐가지고 그냥 외란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뭐가 맞아요? 임진전쟁이 맞아요. 알았죠? 자, 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도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 임진전쟁. 자, 임진 가로치고 정유전쟁을 하겠습니다. 연도 외워두는 게 좋아요. 언제 시작해요? 1592년에서 1598년. 약 7년간 벌어진다. 그래서 7년 전쟁이라 불러요. 그러면 임진 정유전쟁의 원인은 뭐예요? 첫째, 일본이 전국시대가 끝나고 무사가 남아 돌았죠. 두 번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슨 뭐예요?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 했죠. 그렇지? 또 왜 무사들이 많으니까 전쟁 일으켜? 내부의 분열을 막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개인적인 뭐가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죠. 그랬을 때 일단 도요토미가 조선에다가 편지를 보내. 건방져요. 조선아, 니넨 그래도 이웃이니까 기회를 주겠대. 무슨 기회요? 내가 정벌하러 가겠다. 어디를?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조선은 방향을 명나라 가는 길로 인도해라. 두 가지야. 조선도 문을 열고 우리 일본군을 명나라로 인도를 하래. 혹은 이거를 정명 명나라 정벌하러 갈 테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조선이 그래요 지나가세요 라고 하지 않겠죠.
왜? 아, 우리 먹으러 오는 거잖아. 말만 저런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안 된다 이놈들아 해서 거절했더니 1592년 4월 13일 여러분 바로 부산에 놀라지 마세요. 대략 23만 명이 쳐들어와. 23만 명. 그럼 봐봐. 이때 조선에서 임진왜란 터졌을 때 대략 우리는 한 1000명에서 많아봐야 2000명 온 줄 알았어. 20만 명인지는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임난 터졌을 때 조선의 정예 군대가 얼마나 될까? 우리 정예 군대 3만 명. 정상 군대는 한 30만 명 되는데 200년 동안 전쟁이 없어가지고 말만 군대지 그냥 얼고 서 있는 거야. 응? 그러면 3만 명대 얼마야? 23만 명. 말도 안 되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 부산을 점령하고 계속 서울로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다가 나중에 우리의 무슨 위대한 임금인 선조 아시죠? 선조가 눈치가 빨라서 바로 어디까지 도망가요? 여기 국경도시인 의주까지 가죠. 자, 서울 먹히고 평양 먹히고 함정도 먹혔는데 다행히 뭐야? 전라도 막아내죠. 해볼게요. 혹시 이 사람 아니? 김심이라는 장군이 진주성을 여기 뚫어야지 전라도를 가거든. 이분이 육지에서 막고 자 여기에 우리의 유명한 무슨 장군이 있었어. 이순신이 바다에서 막아서 그나마 전라도는 맨 처음에 안 먹힌 거야. 전라도까지 먹혀서 끝나는 거야 전쟁이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얼마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봐봐요. 조선의 군대가 엄청 싸우러 왔는데 다 전멸돼. 만나면 반갑다고 다 전멸이야. 왜? 싸워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군대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최정예 기병부대를 보냈는데 기병 밥이죠. 왜? 해보자. 1575년 오다 노부나가가 다케다 가문의 기병을 격파했죠. 나가시노 전투. 그 경험으로 자 외우지 마세요. 조선의 최고 장군 신립 장군이 2만 명의 기병부대가 있었거든. 여신족도 무서운 애들이야. 만약에 신립 장군이 살아 있었으면은 누르하치 성장 못할 정도로 센 분인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최고의 기병부대가 전멸해버린 거라는 거야. 되게 슬프죠. 자 해줄게요. 나중에 이걸 하자면 재밌는 일이 엄청 많은데 나중에 해줄게. 자 해줄까? 해줄게요. 그 일본 군의 다이묘 중에 고니시인가? 고니시 유키나가가 천주교 신자야. 그래서 조선 쳐들어올 때 스페인 신부님이 같이 와서 스페인 신부님이 적어놓은 일기장이 있어. 해볼게요. 거기서 일본군이랑 조선의 신립장군의 기병이랑 만났는데 우와 웬걸 일본이 썰리는 거야. 왜냐? 조선의 기병은요 일본 기병이랑 틀려요. 일본 기병은 와서 칼질하는데 조선 기병은 막 달려오면서 활을 쏘는 거야. 활을 쏘고 가까이 오면 막 철퇴를 하니까 맨 처음에 일본군이 졌대. 그 전쟁이 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강 근처에서 싸우는데 기병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근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가 질퍽해지죠. 그럼 예를 들면 시속 50km로 싸우다가 말이 갑자기 비가 오고 질퍽해지니까 속도가 반으로 줄어든 거야. 그래서 전멸당해. 이때 비만 안 왔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신립장군이라는 분이 화살을 막 수십 통을 쏜 다음에 멋지게 그냥 자살해버려. 그래서 이때 스페인 신부님이 하는 말이 와 이거 완전히 일본이 지는 게임인데 운이 좋았다. 비가 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 못하는 사소한 걸로 결판이 나기도 하는 거야. 되게 안타깝죠. 자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해보자. 그나마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그나마 뭐가 있느냐. 첫째 나라가 안 망한 이유 1번 타자. 우리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 들어본 적 있죠? 따라해보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여기 서해와 남해에 있는 일본 배를 다 격파하니까 일본에서 아무리 조총이 많고 쌍부레가 많아도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한산도 대첩 이후에 서해와 남해를 바다를 우리가 장악해서 일본군이 더 이상 병력이나 총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토요토미가 야! 내가 가겠다! 그래서 막 토요토미가 직접 오겠다고 하니까 그 부하가 말리다가 한마디에 저기요 토요토미 왜 묻마 가다가 혹시 뭐 이순신을 만나면 어떠실 거야 했더니 뭐야 그러고 안 가요. 만나면 내주는 거잖아. 됐고 게다가 두 번째
승병, 스님들이 등장해요. 들어본 적 있죠? 니네 혹시 이분 아니? 서산대사. 그의 제자인 무슨 대사? 삼영당 대사가 여러분 승병을 일으켜서 일본군을 썰어버려. 그래서 서산대사를 다른 말로 휴정대사, 그리고 삼영당 대사를 유정대사라고 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병이 등장해요? 의병.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농민 이끌고 막 어떻게 일본군이랑 게릴라전 하죠. 가장 유명한 사람 무슨 제후 장군, 곽재우 장군. 근데 EBS 특강에서 웃긴 걸 발견했어. 임진왜란을 극복한 이유, 이순신의 바다에서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고 의병이 활동했는데 승병은 빠졌어. 올해 EBS 특강에. 말도 안 돼. 왜? 솔직히 얘기할게요. 내 개인적으로는 의병보다 승병이 더 역할이 컸어. 실제로 더 잘 싸웠고 더 조직력이 좋았어. 왜 그럴까? 승병, 스님들은 한번 스님 되면은 죽을 때까지 스님이지. 맞잖아. 결혼도 안 하시지. 맞잖아요. 그리고 산에서 매 연불에 오니까 막 허벅지 두껍겠죠.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이 무술도 많이 해. 수양으로. 그러면 전쟁할 때 여러분 스님들은 자기 스승이 앞으로 진격 그러면 막 잘 싸우겠지. 맞잖아. 결혼도 안 했으니까 처자식이 없으니까 막 목숨 같고 막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래서 일본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슨 병? 승병. 그 다음에 무슨 병? 제수병. 농담이에요. 총 잘 싸우니? 총. 저요? 응. 오, 좀 잘 쏜다고? 총 쏴본 적 있어요? 총. 던져볼게요. 이렇게 다 기분, 나만 심나는 것 같아. 나 기분이 없어. 우리 친구, 괜찮아? 너 뭐가 변한 거야? 면도했다고? 저 농담이라고 한 거예요. 마스크 쓰고 변한 게 없어요. 모르겠는데, 면도했어요. 면도하니? 면도, 오. 자, 보자. 그러면 큰일 났어. 어디 빼고는. 전라도 빼고는 지금 일본군에게 다 먹힌 거야. 어디만 남았어요, 지금. 여기 국경도시 의주에 왕이 누가 도망갔어? 선조가 도망갔죠. 이 선조가 이때 중국 명나라에게 뭐를 쳐요? 카톡이야, SOS야. SOS를 쳐요. 왜냐? 이때 명나라는 우리의 황제고 우리 조선은 명나라의 신하죠. 무슨 책봉 관계야? 조공 무슨 관계야? 책봉 관계라고. 그런데 맨 처음에 웃긴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자, 보자.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명나라가 오해를 했어. 야, 잠깐만. 지금 조선이 일본에게 당해서 조선의 왕이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말도 안 된다. 왜냐? 명나라가 보기에는 왜군은 많아봐야 3,000명인데 조선은 국방력이 나름대로 센 나라인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있느냐? 이거 사기다. 사기다. 조선이랑 일본이랑 손잡고 우리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 믿었대. 근데 자꾸 막 선조가 울고불고 하니까 명나라군이 3,000명을 보냈는데 전멸당해요. 그때 명나라가 알아. 3,000명이 아니라 몇만 명? 20만 명이 쳐들어온 거야. 그 명나라 입장에서는 조선 먹히면 그 다음에 어디냐? 따라해볼게요. 여기를 한글로 요동, 다른 말로 랴오둥이라 그러죠. 그러면 조선 먹히면 요동 일본이 먹겠죠. 요동 먹으면 바로 무슨 징? 베이징이야. 그거 물어보자. 그럼 원래 일본 목적이 뭐야? 명나라 치러 온 거잖아. 그러면 조선이 뚫리면 다음에 무슨 나라야? 명나라죠. 특히 상징적으로 어디 먹히면 랴오동 만두를 먹히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나라가 머리를 굴려. 야, 안 되겠다. 우리 땅에서 전쟁이 나기 전에 도와주러 가자. 그래서 명나라 5만 명이 조선을 도와주러 오는 거야. 그래서 1592년 임난 터지자마자 명나라군 5만 명이 와서 조선과 명나라가 따라해볼게요. 조명 무슨 군을 꾸미는 거야? 조명 연합군을 꾸미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면 답을 알려줄게요. 답.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낸 이유는 뭐냐? 이거야. 자, 한자로 쓸게요. 순망치한이 이유다. 순망치한이 속담이죠. 이빨이 뭐야?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상하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뭐야? 조선이 져서 랴오둥을 일본이 먹어버리면 바로 베이징 쳐들어오겠죠. 그럼 뭐를 보호하려고? 랴오둥을 보호하려고. 한마디로 뭐야? 명나라 전쟁터를 막으려고 도와주러 온 거야. 그런데 겉은 뭐라 그래요?
겉은. 원래 이게 목적인데, 겉은 이래. 야, 조선아, 우리 명나라가 황제고, 조선은 신하국이고, 우리에게 조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 신하인 조선을 조공을 했기 때문에, 조공국을 보호하러 우리가 도와주러 온 거야. 라고 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야. 얘네 아버지가 부자야. 재벌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물에 갑자기 어떤 깡패에게 둘러싸여 있어. 그럼 내가 생각을 해. 쟤를 깡패를 안 도와주면 쟤를 깎고 나도 깎 것 같아. 그리고 깡패를 도와주면은 얘네 아빠가 나에게 돈 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깡패를 두드려 팼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 네가 착해서 선생님이 도와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은 틀리죠. 똑같은 거. 원래 목적은 뭐예요? 명나라가 전쟁터가 되기 싫어서 보낸 거잖아. 랴오동을 보하지만 겉은 어떻게 얘기해? 야, 내가 왕이고 네가 신하니까 너 도와주러 온 거야. 조공국을 도와라겠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명나라가 도와주러 온 이유. 무슨 반도? 랴오동, 귀염둥이야, 랴오동이야. 랴오동을 보호하려고 했다. 언니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랴오동 됐고.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해보자. 명나라 장군이 2명이 와요. 해볼게요. 명나라 장군 중에 하나가 송응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문신이야. 문신. 원래 장군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강남 사람이야. 근데 이미 여러분 중국 강남, 샹하이나 마카오에 포르투갈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서양의 대포를 가지고 온 사람이야. 서양의 대포. 이거를 불랑기포라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CM성이야, 이호성이야. 이호성은 아버지가 조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이성양이라고. 그럼 얘는 중국이지만 핏줄은 조선인 거죠. 이 사람은 원래 만주에서 기병을 가지고 있는 기병 장군이야. 그래서 요 성응창이랑 이호성이 5만 명을 가지고 오니까 제일 먼저 뭐하냐? 조명연합군이 바로 뚱떼치 김정은이 앉아있는 평양성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일본이 멘붕이야. 나 몰랐는데 일본 애들의 주력 무기는 무슨 청이에요? 조청이죠. 조청인데 사정거리가 몇 미터래? 50m. 그런데 명나라가 가져온 대포는 사정거리가 몇 킬로미터야? 1km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포 가지고 무한으로 쏘니까 일본은 닿지가 않겠죠. 그래서 막 대포로 무한으로 쏜 다음에 허겁지겁할 때 이호성이 기병 가지고 쓸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평양성을 우리가 다시 탈환을 합니다. 언제? 1593년. 이야, 드디어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한 거야. 이때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야? 송응창의 서양식 대포, 불랑기포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 CM성이야, 이호성이야? 이호성의 기병. 이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임진왜란의 전세가 역전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쟁의 교훈. 뭐가 좋아야 돼? 전쟁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 야사 알려줄게요. 자, 1543년에 포르투갈이 조총이랑 지금 얘기한 대포를 일본에 가져왔대. 근데 일본 애들이 대포는 안 샀대. 왜냐? 일본은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칼질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보기에 대포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쇠도 별로 거 없고 대포를 빵 쏘면은 별로 조청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무겁다고. 자기네는 또 또 일본은 뭐야? 엄청 산악지방이잖아. 그러면 대포 옮기려면 힘들죠. 여러 가지 이유로 대포가 들어왔는데 대포를 안 쏘고 조청만 활용을 한 거야. 우리에게는 엄청 고마운 거지. 저때 일본이 대포가 많았으면 이거 좀 문제가 좀 심각을 했죠. 대포 사본 적 있어요? 자, 볼게요. 나만 신난 거 같지 않니? 네? 오늘 힘들지? 저요? 아니, 오늘 힘들지? 그래. 자, 보자. 저놈이.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우리 조명연합군이 뭐를 탈환했어요? 일본한테 평양성을 탈환해서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죠. 자, 그런데 해볼게. 요때 명나라 장군이었던 송응창이 있고 명나라 장군이었던 무슨 성? 이호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호성이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송응창의 대포를 이기고 자기가 조연이 됐잖아.
그거 어떻게 해요? 옛날 전쟁은 적의 목을 잘라가지고 나라에 바쳐서 그 적의 목을 많이 자를수록 진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이효성이 요 성흥창보다 출세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다시 좀 잔인하지만 적군의 목을 많이 잘라서 나라에 바친 사람일수록 진급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일본군을 이효성이 혼자 쫓아요. 원래는 송홍창이랑 같이 가야 되겠죠. 왜? 대포가 쏴주고 기병이 해야 되는데 평양성에서 너무 쉽게 이기니까 요 이효성이 일본군을 우습게 본 거야. 여러분 얘네 파주 아시죠? 파주. 파주 중에 벽제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벽제관. 해보자. 이게 벽제관이라는 동네면은 이효성이야. 명나라 장군 이효성이 기병 5,000명을 가지고 야 일본군 목을 따라가자 라고 막 흥분해가지고 달려가는데 일본이 바보가 아니죠. 생각해봐. 센가쿠 시대 때 산전수전 다 겪은 애들 아니야 솔직히 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쫓아올 줄 알고 벽제관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조총 발사해가지고 이효성의 군대 반을 죽여버리고 이효성도 막 총알 맞고 난리도 아닌 거야. 이걸 우리가 무슨 전투라 불러요?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장군 이효성이 대패를 해요. 이때 이효성이 깨달아. 맞다. 일본군이 세구나 하고 이때부터 안 움직여. 아무것도 안 해. 우리 조선군이 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조명연합군을 꾸며서 한양을 치러 가자 해도 이효성이 니를 썬스 그러고 빼갈 먹고 막 그냥 면도나 하고 막 그거 막 마스크로 가리고 막 그러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전투? 벽제관 전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효성이 잘려. 안 움직인다고 우리가 명나라에 찔러가지고 나중에 하여튼 잘리는데 여하튼 요 전투 이후에 이효성이 잘린 다음에 잠깐만 갑자기 해볼게요. 갑자기 1594년에서 1596년에 해볼게요. 이효성 잘리고 명나라 장군이었던 심유정이라는 사람이 대신 오고 또 일본에는 자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장군이 있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골 때리더라. 요 심우정이 명나라 장군인데 장군 되기 전에 엄청 돈 많이 번 상인이었어요.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도 엄청난 장군인데 그 전에 뭐였느냐? 상인이었어. 둘 다 재벌 출신이야. 봐봐. 상인들은 굉장히 이익에 민감하죠. 그러면 상인 둘이 만나서 또 개인적으로 알았나 봐. 내가 알기로는. 둘이서 하기를 야 전쟁은 소모다. 전쟁을 빨리 끝내자. 해서 여러분 무슨 조약이 강화 전쟁 끝내자는 여러분 무슨 협상이 벌어져요? 강화 협상이 무려 3년간 벌어지는 거야. 몇 년간? 3년간.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심의정이나 고니시나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어. 왜? 전쟁 끝나고 우리 무역이나 하자.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데 토요토미가요 4가지를 원해요. 뭐냐? 첫째, 이거 작년에 시험 많이 나왔어. 명나라 공주를 1번 천황에게 뭐 보내라? 시집을 보내라. 그리고 1550년에 끊겼던 감한무역을 다시 진행해라. 그 다음에 조선 8도 중에 4도 조선의 반을 일본에게 내놔라.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조선의 왕자와 신하들을 뭘로 보내래? 인질로 보내래. 잠깐만. 명나라 같으면 황당하죠. 명나라 공주를 천황에게 시집 보내래. 후궁으로. 그 다음에 감한무역 다시 하래. 이건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 전라도, 충청도, 어디야? 여기 경상도, 강원도 내놓으래. 그리고 왕자랑 대신을 인질로 보내래. 말이 안 되죠. 이 와중에서 심유정과 고니시가 좋은 의미에서 사기를 쳐요. 뭐냐? 계속 토요토미한테는 명나라 공주 보낸대요. 다 준대요. 그러고 또 명나라에 계속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다 어느 날 토요토미가 고니시 하면서 막 다 때려부시면서 3년 지났는데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심유정과 고니시가 만나서 야 토요토미가 삐졌으니까 사기를 치자 해서 조선 포로 중에 이쁘장한 여자를 변장을 시키는 거야. 뭘로? 명나라 공주로. 둘이서.
그래서 언니 같은 여자를 이제 딱 잡아다가 이쁘게 해가지고 이제 토요토미한테 시집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토요토미가 입이 찢어진 거야. 자기한테 명나라 공주가 시집을 왔잖아. 그래서 막 너무 좋았는데 이 여자가 매일 울어. 매일 우니까 맨 처음에는 토요토미도 뭐 그렇잖아. 뭐 일본 왔으니까 울 수 있지. 근데 한 달도 계속 우니까 통역관을 불러서 얘 왜 우는지 물어봐라 했더니 통역관이 왔는데 옆에 고니 씨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고니 씨가 근데 이 여자가 전 명나라 공주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군대 갔다 온 채수생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전달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토요토미가 개빡치죠. 그 물어볼게. 그럼 그 토요토미가 옆에 있는 고니시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야, 나를 3년간을 놀렸잖아. 야, 니도 토요토미가 나쁜 새끼긴 한데 짱은 짱이더라. 3년을 속이고 완전히 거짓말을 했는데 칼을 딱 뽑다가 야, 고니시 다시 가서 싸워. 다시 보내. 야, 보통 죽이지 않냐? 야, 누가 너를 3년을 속였어. 언니, 누가 너를 3년을 속였어. 부하가. 가만둬 죽여버려. 무섭다. 난 안 죽이는데.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터진 게 1597년부터 다시 전쟁이 터진다. 10번 해볼게요. 무슨 재란? 정유재란이 터지는 거야. 근데 이거 잘 나온다. 다시 보자. 임난이 터졌어요. 명나라군이 왔어요. 왜 왔어요? 야우둥을 보호하고 순망치한 자기네까지 전쟁이 터지는 걸 막으려고 보냈죠.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오 잘 나가죠. 무슨 성을 탈환했어요? 평양성을 탈환했는데 이게 재밌지. 벽제관 전투에서 크게 당해서 안 움직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협상이 벌어져요? 강화협상. 내용도 알아야 돼요. 명나라 공주를 천황의 후궁으로 시집 보내라. 감한무역 다시 해라. 조선의 반을 내놔라. 조선왕조를 인주를 보내라. 3년간 질질 끈다가 다시 터진 게 무슨 재란? 정유재란. 그런데 중요한 거 3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일본의 조총도 배우고 일본의 칼질도 배우고 명나라의 무술도 배웠겠죠. 그래서 정유재란 터졌지만 오히려 일본이 크게 힘을 발휘 못해. 근데 해군에서는 알다시피 누구 잘랐어? 이순신 자르고 세균이야 원균이야? 원균 장군에게 군대 맡겼다가 다 전멸했다가 세종대왕이래요. 우리 이순신이 12척 가지고 133척을 명량하게 격파했죠. 무슨 대첩? 명량대첩. 그래서 이렇게 정유재란 싸우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벌어져요.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어요. 죽자마자 이제 경상도만 먹고 있던 일본 애들이 야, 조선 명나라야. 토요토미 죽었다. 우리 조용히 갈 테니까 전쟁 끝내자 했더니 명나라는 오케이 하는데 우리의 위대한 장군 무순신, 이순신 장군이 멋진 말을 하죠. 아니야. 올 때는 그냥 왔는데 갈 때는 그냥 못 가. 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열라 죽여버리고 우리의 성웅 이순신도 전사하시죠. 그 명한 무슨 대첩? 노량대첩. 이때 이순신 장군이 NO! 하면서 돌아가세요. 무슨 대첩? 노량대첩. 이게 임난의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뭘까요? 벽제관 전투. 그 다음에 무슨 협상? 강화협상. 그리고 강화협상 내용. 작년에 했으니까 알 거야. 모의고사나 뭐 할 때 매일 나왔던 게 뭐야? 강화협상의 내용 매일 나왔죠. 작년에는 왜냐면은 지금도 수능 특강에 나와 있지만 작년 수능 특강에 강화협상 4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많은 모의고사에 나왔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렇죠? 잠깐 쉬고 할게요.